믿어지십니까? 프랑스 파리 출신 공항 전문가가 인천공항에서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절망했죠. 유럽 공항에서는 30분을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았던 악몽이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일은 그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체 인천공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 인생 다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에르 뒤봉입니다. 파리에서 IT 컨설턴트로 일하는 42살 남자죠. 아내 소피, 8살 딸 엠마와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게 2024년 7월 15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 됐어요. 딸이 사라졌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요. 그날 오후 2시 37분.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합니다. 우리 가족은 여름휴가로 방콕을 가는 중이었어요. 파리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3시간 정도 환승 대기 시간이 있었죠. 긴 비행으로 모두 지쳐 있었지만 엠마는 공항 면세점을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화장품 매장이 줄지어 있는 면세점 구역이었어요. 밝고 넓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좋았죠. 소피가 립스틱 진열대 앞에 서자 엠마는 제 옆에서 형형색색의 향수병들을 신기하게 구경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다음 비행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후 5시 40분 출발이니 여유가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엠마가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 진열대 뒤에 있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한 걸음, 두 걸음 옆으로 이동하며 주변을 살폈죠. 진열대 뒤쪽도 확인했습니다. 없었어요. 저는 다급하게 아내를 불렀고 소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화장품 코너 전체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엠마의 이름을 불렀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 순간 2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그때도 엠마가 화장실 근처에서 잠깐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저는 공항 직원을 찾아 헤맸습니다. 안내 데스크까지 가는 데만 10분이 걸렸고 직원은 무심하게 담당자에게 연락해보겠다고 했죠. 결국 30분을 기다린 끝에 엠마를 찾았습니다. 아이는 혼자서 장난감 가게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소피는 울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낯선 나라의 공항에서요.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2시 39분이었어요. 엠마가 사라진 지 겨우 2분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죠. 소피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여기는 우리가 모르는 곳이라는 말과 함께요. 저도 패닉 상태였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아내를 이끌었죠. 우리는 면세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막막했어요.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멀리 파란색 안내 데스크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캐리어를 끌며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50m 정도 남았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소피는 이미 울고 있었고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샤. 르드골에서처럼 오래 기다려야 하나?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엠마는 지금 어디서 무서워하고 있을까? 안내 데스크가 가까워질수록 최악의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샤를드골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긴 대기 시간과 복잡한 절차를 각오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벌어질 일들이 제가 아는 모든 공항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안내 데스크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2시 40분이었습니다. 파란 제복을 입은 여성 직원이 서 있었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갔습니다. 영어로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죠. 제 딸이 사라졌습니다. 8살이고요. 면세점에서 2분 전에 잃어버렸어요. 직원의 표정이 즉시 진지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꺼냈어요. 태블릿이었죠.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딸의 이름과 외모를 말씀해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엠마 뒤봉, 8살. 분홍색 티셔츠에 청바지, 금발머리를 양갈래로 묶었다고요. 직원은 메모하면서 동시에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어로 빠르게 뭔가를 말하더군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2명의 직원이 더 달려왔습니다. 한 명은 보안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같은 파란 제복이었어요. 첫 번째 직원이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또 다른 직원 2명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불과 1분도 안 돼서 5명이 된 겁니다. 보안 직원이 저를 보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CCTV 관제센터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는 손목에 찬 무전기에 대고 한국어로 뭔가를 말했죠. 저는 소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샤를 드골에서는 이 시점에 아직 담당자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또 2명의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6명, 아니 7명이었어요. 한 직원은 노트북을 들고 있었고, 다른 직원은 태블릿을 2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어요. 2시 42분. 신고한 지 겨우 2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4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CCTV로 면세점 구역을 확인하고 있어요. 둘째, 공항 전체에 긴급 방송을 준비 중입니다. 셋째, 모든 출입구에 알림을 보냈고요. 넷째, 북극곰 포토존과 키즈 구역의 직원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4가지를 동시에요. 2분 만에요? 노트북을 든 직원이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여러 개의 CCTV 영상이 동시에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면세점 구역이 보였죠.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다른 직원에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때 공항 전체에 방송이 나왔습니다. 먼저 한국어였고, 이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서였어요. 제 딸의 이름과 외모가 나왔습니다. 분홍색 티셔츠를 입은 8살 금발 소녀 엠마를 찾는다고요. 발견하면 가까운 안내 데스크로 연락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소피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게 진짜 2분 만에 일어난 일인가? 보안 직원이 무전기를 통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향해 말했어요. 관제센터에서 면세점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2분 전 영상도 돌려보고 있고요. 2분 전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엠마가 사라진 바로 그 순간이었죠. 저는 샤를드골에서의 일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담당자가 오기까지 10분, CCTV 확인을 요청하고 나서 또 20분을 기다렸었죠. 총 30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3분도 안 지났어요. 노트북 직원이 갑자기 뭔가를 외쳤습니다. 한국어였지만 긴급한 톤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그의 화면으로 모였습니다. 첫 번째 직원이 저를 보며 말했죠. 찾았습니다. 3층 북극곡 포토존이에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찾았다고요? 벌써요. 시계를 봤어요. 2시 44분. 신고한 지 정확히 4분이었습니다. 직원이 계속 말했어요. 지금 그쪽에 있는 직원이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곧 연락이 올 거예요. 저는 소피를 껴안았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죠. 보안 직원의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지만 그는 곧바로 영어로 통역해줬어요. 딸을 발견했습니다. 북극곰 인형 앞에 있고 안전합니다. 지금 직원이 함께 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분이요. 신고한 지 4분 만에 찾았다는 겁니다. 샤를드골에서는 30분이 걸렸는데요. 첫 번째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동 카트를 준비했어요. 지금 바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전동 카트가 준비된 곳은 안내 데스크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흰색 소형 전기차 같은 모습이었어요. 보안 직원이 운전석에 앉으며 저희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어요. 저와 소피는 뒷좌석에 올라탔죠. 첫 번째 직원이 우리 옆에 서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층까지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카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샤를드골에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만난 직원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었죠.
서류만 들여다보며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담당자를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고요. 마치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여기는 달랐어요. 모든 직원이 우리를 똑바로 보며 이야기했고 눈빛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트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공항복도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비켜줬죠. 에스컬레이터 옆 경사로를 따라 2층을 지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운전하던 보안 직원이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며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소피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카트가 멈췄습니다. 북극곰 포토존이라고 쓰인 표지판이 보였어요. 큰 북극곰 조형물이 서 있었고 그 앞에 작은 분홍색 티셔츠가 보였습니다. 엠마였어요. 저는 카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소피도 따라 내렸죠. 우리는 동시에 엠마에게 달려갔어요. 딸은 북극곰 인형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옆에 공항 직원이 무릎을 굽히고 앉아 엠마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광경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직원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있었고 엠마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고 있었어요. 엠마. 제가 외치자 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엠마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없었어요. 오히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소피가 엠마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직원은 천천히 일어서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가족의 재회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였죠. 그녀는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진정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엠마는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북극곰이 너무 크고 예쁘다고 만져보고 싶어서 왔다고요. 길을 잃은 것 같아 무서웠는데 이 언니가 와서 같이 기다려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직원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부모님 오실 때까지 함께 있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손을 저으며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표정에서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아이를 돌봐준 거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겪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몇 년 전 출장 때였죠. 탑승구를 못 찾아 직원에게 물었는데 그는 한숨을 쉬며 지도만 가리켰습니다. 설명도 없이요. 마치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어요. 히드로 공항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휠체어가 필요한 노인 승객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직원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다른 직원을 찾아가라고만 했죠. 그게 유럽의 주요 공항들에서 흔히 보던 모습이었어요. 그때 보안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히고 엠마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이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연습된 게 아니라 몸에 배인 행동 같았죠. 많이 놀랐지? 이거 줄게. 배고프면 먹어. 가방 안에는 작은 과자와 주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북극곰 인형도 하나 있었어요. 엠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딸은 인형을 꺼내 들고 기뻐했죠. 보안 직원은 엠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흡족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이를 찾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선물까지 주다니요. 보안 직원이 일어서며 저를 보고 말했어요. 부모님이 더 놀라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엠마뿐 아니라 저희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더 이상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고마운 마음과 감동한 마음에 목이 자꾸 메었거든요. 첫 번째 직원이 다가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표정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공항 지도가 있었어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키즈존을 추천드려요. 4층에 있는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입구가 하나라서 아이가 나갈 때 바로 알 수 있어요. 저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키즈존이라고 표시된 곳에는 미끄럼틀과 놀이, 기구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직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고 발음이 명확했어요.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걸 배려한 말투였죠. 부모님도 안에서 함께 쉬실 수 있고요. 무료예요. 그리고 이건 미아 방지 팔찌인데요. 그녀가 꺼낸 것은 형광색 손목띠였습니다.
벨크로로 채우는 방식이었어요. 보호자 연락처를 적을 수 있어요. 아이가 길을 잃으면 직원들이 바로 연락드릴 수 있죠. 저는 팔찌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준비돼 있다니요. 샤를드골에서는 본 적도 없는 물건이었어요. 아니, 유럽의 어느 공항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안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오늘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면세점 구역에도 직원 배치를 늘리겠고요. CCTV 모니터링도 강화할게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건 저희 잘못인데 오히려 공항에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하다니요. 샤를드골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찾았으니 됐다는 식이었죠. 여기는 달랐어요. 재발 방지까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서 있을 때 소피가 먼저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요. 아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어요. 멀찍이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혹시 또 도움이 필요할까봐 대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엠마를 안아 올렸습니다. 딸이 북극곰 인형을 꼭 안고 있었어요. 소피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잠시 서 있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공항이 맞나? 신고한 지 4분 만에 아이를 찾았고, 전동 카트로 데려다줬고, 선물까지 줬어요. 재발 방지 시스템까지 설명해줬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 어린 미소와 전문적인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귀찮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를 돕는 게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죠. 샤를드골에서는 30분을 기다렸고 무심한 대응만 받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와 히드로에서는 영혼 없는 응대에 절망을 느꼈었고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공항이란 곳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바닥, 밝은 조명, 친절한 직원들. 북극곰 조형물 앞에서 웃고 있는 엠마. 제 손을 잡은 소피. 그리고 여전히 멀찍이 서서 우리를 지켜보는 직원들. 이건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뭔가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저희는 3층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엠마는 직원이 준 북극곰 인형을 무릎에 올려놓고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소피는 아직도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커피 2잔을 주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 소피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방금 전 일이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시계를 봤어요. 2시 55분이었습니다. 엠마가 사라진 지 18분 만에 모든 게 해결됐고 지금 우리는 평온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18분이요. 저는 소피에게 말했습니다. 샤를드골에서 걸린 시간을 기억하냐고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30분이었죠. 아니, 정확히는 32분이었습니다. 제가 시계를 계속 확인했거든요. 32분 동안 저희는 복도를 헤매며 직원을 찾았고 안내 데스크를 찾았고 담당자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결국 엠마를 찾았을 때 아무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를 데려갔을 뿐이었죠. 여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운영해온 여행 블로그가 있거든요. 주로 IT 업계 사람들이 보는 작은 블로그였죠. 가족 여행 경험이나 공항 리뷰를 올리곤 했어요. 이번 경험을 꼭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블로그 앱을 열고 새 글쓰기를 눌렀어요. 제목부터 적었습니다. 4분. 인천공항이 내 딸을 찾는 데 걸린 시간. 그리고 방금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적기 시작했어요. 엠마가 사라졌을 때의 공포, 안내 데스크로 달려간 것, 7명의 직원이 동시에 움직인 것, CCTV로 실시간 확인한 것, 전동 카트로 데려다 준 것, 선물까지 준 것. 그리고 샤를드골 공항과의 비교도 적었습니다. 32분 대 4분이라고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이곳은 공항이 아니다. 이곳은 승객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시스템이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후 3시 10분이었어요. 소피가 제 스마트폰 화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블로그에 올린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엠마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피가 일어서려고 하자 제가 말했어요. 내가 데려갈게. 저는 엠마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거울에 물 한 방울 없이 깨끗했고 바닥은 윤이 났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은은한 향기까지 났죠. 휴지는 충분히 비치돼 있었고 비누도 가득했습니다. 엠마가 볼일을 보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세면대 옆에는 핸드 로션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항 화장실의 로션이요. 샤를드골에서는 비누조차 제대로 없었는데요. 히드로 공항 화장실은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고 프랑크푸르트는 휴지통이 넘쳤었죠. 여기는 호텔 화장실보다 깨끗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손을 씻는데 청소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미소를 띠고 있었죠. 저는 놀라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이 승객에게 인사를 한다고요? 유럽 공항에서는 청소 직원들이 언제나 지쳐 보였어요. 무표정했고 승객을 신경 쓰지 않았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직원은 달랐어요. 피곤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엠마와 함께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소피가 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니 눈이 커졌어요. 여보, 이것 좀 봐. 아내가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제 블로그였어요. 댓글이 벌써 15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글을 올린 지 겨우 20분밖에 안 됐는데요. 첫 번째 댓글을 읽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입니다. 작년에 스카이트랙스 평가에서 1위 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두 번째 댓글이었어요. 샤를드골이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차원이 달라요. 인천은 정말 다른 레벨이에요. 세 번째 댓글을 보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4분이요. 우리 공항은 40분도 안 걸리면 다행이죠. 부럽습니다. 댓글들이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로요. 제 블로그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럽에 사는 IT 업계 종사자들이었거든요. 모두 인천공항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항은 정말 세계 최강이에요. 아시아 공항들이 유럽을 앞섰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인천, 창의, 하네다. 다 유럽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이 공항의 기본이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이 다르다는 거요. 소피가 말했습니다.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다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새 댓글이 하나 더 달렸습니다. 한국 사람이 쓴 것 같았어요. 딸을 찾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직원인데요. 손님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좋은 경험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그 댓글을 읽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직원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이게 바로 차이였어요. 유럽 공항 직원들은 일을 처리하지만 여기 직원들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소피에게 말했습니다. 이 공항을 좀 더 둘러보고 싶어. 저희는 카페를 나와 공항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탑승까지 2시간 이상 남아 있었고 더 이상 라운지에만 앉아 있고 싶지 않았어요. 이 공항에 뭐가 더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엠마가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딸은 북극곰 인형을 꼭 안고 있었어요. 소피는 면세점 쪽을 바라보더니 더 이상 쇼핑할 기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랬죠. 쇼핑보다 이 공항 자체가 더 흥미로웠어요. 4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보니 공항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넓고 밝았죠. 자연광이 쏟아지는 통유리 천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샤를드골은 어두컴컴했었는데요. 형광등 불빛만 가득한 답답한 공간이었죠. 4층에 도착하자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키즈존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화살표를 따라 걸었습니다. 50m쯤 갔을 때 유리문이 나타났죠. 안을 들여다보니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입구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죠. 저희에게 신발을 벗어달라고 했어요. 신발장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주더군요. 안으로 들어가니 놀라웠어요.
미끄럼틀, 볼풀장, 작은 집 모양 놀이기구까지 있었습니다. 바닥은 부드러운 매트로 깔려 있었고 모서리마다 안전 쿠션이 붙어 있었어요. 천장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구름과 비행기 모빌이 달려 있었죠. 엠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딸이 저를 올려다보며 놀아도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엠마는 신나서 뛰어갔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미끄럼틀을 타기 시작했어요. 저와 소피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부모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었어요. 콘센트도 각 좌석마다 있었고요. 소피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다고요. 저도 동의했어요. 샤를 드골에는 이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지루해하면 그냥 복도를 돌아다니게 했죠. 히드로에도 키즈존 같은 게 있긴 했지만 너무 작았어요. 아이 5명만 들어가도 꽉 찼습니다. 여기는 달랐어요. 20명은 좋게 놀 수 있을 만큼 넓었죠. 입구에 있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물티슈를 들고 있었어요. 필요하시면 쓰세요. 아이들이 놀다 보면 손이 더러워지거든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받았습니다. 직원은 계속 설명했어요. 입구가 하나라서 아이가 나갈 때 바로 알 수 있다고요. 그리고 CCTV도 있어서 부모가 안심하고 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정말 CCTV가 4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하다고 말했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편하게 계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블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댓글이 30개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1시간도 안 됐는데요. 새로운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유럽 공항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인천공항 같은 시설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인천공항 경유한 적 있는데 정말 다릅니다. 한국은 승객을 위한 나라예요. 4분. 우리 공항은 4시간 걸려도 못 찾을 겁니다. 저는 새 글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지금 키즈존에 있다고요. 무료이고 직원이 상주하며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몇 장 찍어서 올렸습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겠다고요. 저는 알았다고 했죠. 아내가 일어서려는데 직원이 다가왔어요. 가족 화장실 쓰시겠어요? 훨씬 편하실 거예요. 가족 화장실이요. 저는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키즈존에서 20m쯤 떨어진 곳에 큰 문이 있었어요. 가족 화장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놀라웠어요. 일반 화장실 3개를 합친 크기였습니다. 성인용 변기와 어린이용 변기가 따로 있었고 기저귀 교환대도 있었어요. 세면대는 높낮이가 다른 2개가 설치돼 있었죠. 아이와 어른이 동시에 쓸 수 있게요. 벽에는 작은 TV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볼 수 있게 만화가 나오고 있었어요. 소파까지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수유 공간이 커튼으로 분리돼 있었고요. 소피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화장실은 처음 본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도 가족 화장실이 있긴 했지만 비좁았습니다. 기저귀 교환대만 덩그러니 있었죠. 여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가족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모든 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키즈존으로 돌아왔어요. 엠마는 여전히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와 친구가 된 것 같았어요. 함께 볼풀장에서 놀고 있었죠. 저는 입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의료센터가 있냐고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를 꺼냈습니다. 3층에 있어요. 스문의 시간 운영하고 의사 선생님이 항상 계세요. 간단한 처치는 무료로 해드리고요. 스문의 시간이요. 의사가 항상 있다고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네, 승객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샤를 드골에는 응급실만 있었어요. 그것도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었죠. 밤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히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는 스문의 시간 의사가 대기한다고요? 직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약국도 있고 치과도 있다고요. 모두 공항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받아들고 표시된 위치를 확인했어요. 소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엠마가 20분쯤 놀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직원이 물티슈와 함께 작은 물병을 건넸습니다. 딸에게 주라고요. 저는 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키즈존을 나오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은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공항이라고요. 아니,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항일지도 몰랐어요.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엠마가 배고프다고 말했어요. 점심을 비행기에서 먹은 게 전부였거든요. 저는 푸드코트 표지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푸드코트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레스토랑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린이 메뉴 필요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건넨 메뉴판은 따로 있었어요. 어린이 전용이었죠. 비빔밥, 김밥, 돈가스, 스파게티까지 다양했습니다. 양도 아이에게 맞게 조절돼 있었고 가격도 저렴했어요. 무엇보다 영양 성분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엠마가 김밥을 고르자 직원이 물었어요. 매운 거 빼드릴까요? 저는 그러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메모하며 음료수도 따로 서비스로 드린다고 했죠. 어린이 식사 주문하면 기본이라고요. 저는 샤를드골 푸드코트를 떠올렸습니다. 어린이 메뉴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성인 메뉴를 작게 달라고 해야 했죠. 가격은 똑같았고요. 히드로는 더 심했습니다. 아이가 먹을 만한 메뉴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햄버거나 피자뿐이었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밥이 예쁘게 담겨 있었고 과일도 함께 나왔어요. 엠마용 포크도 따로 준비돼 있었습니다. 일회용이 아니라 금속 포크였어요. 작고 둥글어서 아이가 쓰기 편해 보였죠. 엠마가 맛있게 먹는 걸 보며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블로그를 확인했어요. 댓글이 50개를 넘어섰습니다. 제 블로그 역사상 가장 많은 반응이었어요.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창이 공항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인천도 비슷한 수준이네요. 아시아가 유럽을 완전히 앞질렀습니다. 다른 댓글도 있었어요. 프랑스 정부는 이 글을 봐야 합니다. 샤를드골은 정말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저는 사진을 몇 장 더 찍었습니다. 어린이 메뉴판, 김밥 세트, 엠마가 먹는 모습. 블로그에 올리고 싶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였습니다. 직원이 작은 사탕을 엠마에게 건넸어요. 맛있게 먹었냐고 물으며요. 엠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탕을 받았습니다. 저는 또 감사하다고 말했죠. 푸드코트를 나와 걷는데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남자 화장실이었어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까 직원이 말한 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화장실에 들어가 봤어요.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저귀 교환대가 있었어요. 남자 화장실에요. 벽에 접이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사용법도 그림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샤를드골 남자 화장실에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만 있었죠. 남자가 아이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직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여자 화장실을 쓰라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대답이었죠. 프랑크푸르트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저귀 교환되는 여성 전용이었습니다. 마치 육아는 여자만 하는 것처럼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남자도 당연히 육아를 한다는 전제로 시설을 만들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소피에게 말했습니다.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가 있다고요.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더 걸으니 안내 데스크가 또 나왔습니다. 그곳에 유모차가 줄지어 있었어요. 대여용인 것 같았죠. 저는 호기심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거 빌릴 수 있나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무료예요. 여권이나 신분증만 맡기시면 돼요. 무료라고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샤를드골에서는 유모차를 빌리려면 돈을 내야 했거든요. 하루에 15유로였어요. 그것도 낡은 유모차였죠. 여기는 무료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유모차를 보여줬어요. 깨끗했습니다. 새 것처럼 반짝였죠. 바퀴도 부드럽게 굴러갔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지금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엠마가 걸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만약 엠마가 더 어렸다면 이 유모차를 빌렸을 거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편했을까 상상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어요.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면세점 구역을 지나가는데 작은 부스가 보였어요. 한국 문화 체험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가까이 갔죠. 부스 안에는 한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의 화려한 옷들이었어요. 직원이 있었는데 외국인 승객들에게 입어보라고 권하고 있었습니다. 한 서양 여성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직원이 저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입어보시겠냐고 물었어요. 엠마가 눈을 반짝이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죠. 무료예요. 사진도 찍어드릴게요. 또 무료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문화 체험이라니요. 그것도 무료로요. 샤를 드골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면세점과 레스토랑뿐이었어요. 히드로도 마찬가지였죠. 관광 안내 부스는 있었지만 체험 같은 건 없었습니다. 여기는 달랐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조금 더 가니 아까 받았던 미아 방지 팔찌 배포대가 있었어요. 무료로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하나 더 받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집에 가져가서 보관하고 싶었거든요. 직원은 흔쾌히 2개를 줬습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여기 오는 부모들은 정말 행복하겠다고요. 저도 동의했어요. 키즈존, 가족 화장실, 어린이 메뉴, 기저귀 교환대, 무료 유모차, 미아 방지 팔찌. 모든 게 아이와 부모를 위해 준비돼 있었습니다. 저는 엠마를 안아 올렸습니다. 딸이 제 목에 팔을 감았어요. 북극곰 인형을 여전히 안고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고요. 이건 철학이었어요. 승객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모든 것에 녹아 있었습니다. 화장실 하나, 메뉴판 하나, 직원의 말투 하나까지요. 유럽 공항들은 승객을 처리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승객을 환대했어요. 그게 차이였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게이트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동안 저는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블로그 댓글이 100개를 넘어섰더군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블로그는 평소 댓글이 5개 정도 달리는 작은 블로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었어요. 당장 다음 여행은 인천 경유로 예약했습니다. 이 글 공유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다 봤으면 좋겠어요. 인천공항이 세계 1위인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한 댓글은 프랑스 공항공사에서 일한다는 사람이 달았어요.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정말 배워야 합니다. 저는 게이트 앞 좌석에 앉아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탑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보낸 4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공항 경험이었습니다. 딸을 잃었던 공포의 순간이 감동으로 바뀌었어요. 이곳은 공항이 아닙니다. 이곳은 승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만든 기적입니다. 인천공항, 감사합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엠마가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또 오고 싶어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죠. 그래, 꼭 다시 오자.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이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고요. 파리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켜고 깜짝 놀랐어요. 블로그 방문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더군요. 댓글은 300개가 넘었고요. 프랑스 육아 커뮤니티, 여행 포럼, SNS에 제 글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버전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사람들까지 댓글을 달고 있었죠. 한 프랑스 기자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2주 후 제 이야기가 프랑스 여행 잡지에 실렸어요. 제목은 4분의 기적, 인천공항에서 배우는 진정한 서비스였습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당신 글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고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제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엠마는 여전히 북극곰 인형을 안고 잡니다.
가끔 딸이 물어요. 아빠, 우리 언제 다시 한국 가요? 저는 대답합니다. 곧 가자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인천공항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을요. 진정한 서비스란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요. 승객을 손님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가족처럼 대하는 거라는 거요. 공항은 단순한 통과 지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딸의 안전을 지켜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인천공항, 당신이 세계 최고인 이유를 이제 압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천공항의 기적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한국은 일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일했죠. 승객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 그게 4분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건 CCTV 시스템이나 전동카트가 아닙니다. 바로 이 태도, 이 철학입니다. 일하는 방식과 마음가짐이 세계 최고의 공항을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인생 다큐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